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은 우리 제5관 의사와 결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시간입니다. 자, 의사와 결의 나오는데요. 의사와 결의라고 했을 때, 이 의사와 결의라고 하게 되면 의사의 방법론적인 측면, 의장은 누가 되고 어떻게 선임하고 의사록은 어떻게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결의는 정족수가 어떻고 어떤 사안이고 특별결의, 특수결의 이런 거겠죠. 자, 그런 걸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사와 결의, 자, 여기에 대한 사안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의사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상법의 명문의 규정은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의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상법의 명문의 규정은 없는 거예요.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정관이나 그죠? 또는 총의 결의, 총의 결의로 의한다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에도 정한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관습에 따라라. 자, 이렇게 이제 평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의장에 대해서 교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장을 어떻게 선임할까요?의 방법적 측면입니다. 정관에서 어떻게 의장을 선임할 거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을 거다. 만약에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그죠?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되고,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총회의 결의로 의장을 선임하면 될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자, 판례도 그렇죠? 정관의 규정으로 총회의 선임해야 한다. 그죠? 자, 그런데 선임된 의장이 진행한 주총에서 결의는 그렇게 된다면 의장이 이제 집회 주도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판례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죠? 자, 그 판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로마자 2번에 발행주식 총수, 우리가 이 주주총회의 자체를 소수주주권이 총회 소집, 감사 이런 분들이 총회 소집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행주식 총수의 발총 100분의 3이죠. 100분의 3.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총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이런 주주들이, 소수주주권이 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이사가 또 소집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경우에 있어서 이사회에 임총회 소집을 청구했는데 회사가 소집을 안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허가. 법원의 허가를 맡아서 총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주주총회 의장을 임총회 주주총회 의장이 되겠죠. 자,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법원이 선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임총회 의장을 법원이 선임할 수 있기도 해요. 이게 직권이죠, 이게. 자,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의장의 권한은 뭐냐?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의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자, 의장의 권한은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거죠. 정리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서를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면요, 총회권들도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죠? 뭔가에 좀 소소한 이익을 노리고 자, 발언의 정지, 퇴장 명령도 가능합니다. 퇴장 명령도 가능하다 하는데, 과연 이제 주총회 의사의 결의에 붙였을 때 가부가 동수란 말이에요. 그죠? 자, 가부
가부가 동수일 때 과연 의장이 캐스팅보드 결정권을 갖느냐, 그죠? 자, 이 결정권을 의장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결정권을 의장에게 준다라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총회 안건이 진행됐으니까 의사록을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의사록에 대하여 우리 교재가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사록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의사록을 작성해서, 그죠? 자, 본점과 지점입니다. 본점 앤드 지점에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점과 지점의 비치. 자,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고요. 그죠? 자, 뭐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아도 총회 결의를 인정할 수 있을 거죠. 당연하겠죠. 의사록은 하나의 절차적인 측면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재가 한 장을 넘어가니까 자, 가결과 부결인데, 그죠? 자, 이 경우에 있어서 결의가 성립이 되면, 요 결의가 통과가 되면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결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찬성표를 반대한 주주도 구속을 받는 거죠. 당연히 이게 민주주의죠, 그죠? 자, 그래서 회사 이 주주 결의에 반대하거나 불참하거나 회사까지 통과된 안건은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의사에 대해서 이제 뭐 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요, 그죠? 뭐 상법의 보통법이죠, 일반법이죠. 이 의사에 대해서 뭐 착오를 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뭐 비진의 표시다, 뭐 통정의 표시다. 자, 이걸 의사의 흥결이라고 합니다. 의사에 대한 흥결, 그죠? 흥결이라고 해요. 흥결이나 하자라고 하는데, 이건 민법으로 해결하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민법으로 해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상법은 단체법적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민법의 보통적 일반적 법리에 따를 건 아닌 거고, 따라서 이 총회의 의사에 대해서 뭔가 문제 삼고자 할 때는 엄격한 절차 방법론에 따라야 된다. 이게 자, 우리가 뒤에 공부할 결의 취소, 결의 무효, 결의 부존재, 부당결의.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삼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보통 결의가 있고요. 보통 결의, 결의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특별 결의죠. 특별 결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요한다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특수 결의.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전원 동의인데요. 어느 때 전원 동의가 필요할 건가 특수 결의하고요, 특별 결의. 이게 아니면 다 보통 결의예요. 그죠? 보통 결의다라고 하면은 출석한 주주의 그죠? 자, 3분의 과반수죠, 과반수의 찬성 앤드, 그죠? 동시죠, 동시 충족입니다. 출석 주주의 과반수의 찬성과 출석한 주주가 굉장히 적어요. 그 과반수 찬성했다, 안건 통과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행 주식 총수의, 그죠?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찬성, 요게 또 동시 충족을 해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가 요 안건을 결의를 보통 결의라고 할 거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의결정족수라고 합니다. 여기 의결정족수,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찬성을 해야 된다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의사정족수 개념이 없는 거죠. 자, 가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의 결정권이 있느냐? 없어요. 자, 그건 없습니다. 자, 결정권 없습니다. 가부 동수 결정. 의장에게 없다. 이런 의미죠. 자, 특별 결의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 특별 결의를 이제 잘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가 특별결의 사항인지. 일단 특별결의다라고 했을 때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그죠?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 이게 이제 특별결의의 정족수입니다. 출 3분의 2, 발 3분의 1 이상의 수. 이거 동시 충족이에요, 이거. 동시에 충족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결의 가운데 뭐 많은 게 있겠지만 중요한 게 정관의 변경입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특별결의가 요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자본금의 감소입니다. 자본금의 증가가 아니에요. 증가는 이 경우에 특별결의가 아니니까 보통결의가 되겠죠. 그죠? 특별결의 아닌 보통결의라고 평가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회사의 합병, 회사의 분할, 그죠? 분할, 이런 사항들. 자, 그리고 자, 교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입니다.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과 이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영업의 양도 양수입니다. 이 영업의 양도 양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업의 양도 양수. 영업의 양도 양수. 그리고 이제 사후 설립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후 설립. 자, 이런 것들이 특별결의다. 자, 이사감사 해임, 영업 액면 미달의 신주 발행, 자율적 해산 회사의 계속, 휴면 회사의 계속,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요게 특별결의 사항이다. 자, 요거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결의 요건의 가중 및 완화가 나오는데요. 그죠? 완화하는 것은 이걸 완화하겠다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가중하는 건 알아서해라 이렇게 맡겨놓고 있습니다. 자, 특수결의가 나오고 있죠. 자, 특수결의는 전원회동입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거나 총주주, 의결권 없는 주식에 포함이에요. 포함, 총주주의 동의입니다. 여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한다. 특수결의다. 그죠? 자, 그래서 발기인 이사 감사 청산인의 발기인, 이사, 감사, 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한 면제입니다. 책임 면제. 그죠? 회사에 대해서 그런 자들의 책임을 면제하겠다. 뭐, 그건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자, 특수결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식회사하고 유한 책임회사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조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식회사에서 물적회사끼리 조직 변경이 가능한데 유한회사나 유한 책임회사로서 조직 변경이 가능한데요. 조직 변경을 할 때, 그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할 때는 뒤에 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유한에서 주식으로 조직 변경은 법원의 허가인데, 일단 이 조직 변경은 특수결의다. 특수결의 사항이다. 그죠? 총주주 동의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유한 책임회사로의 조직 변경 결의는 특수결의 사항이다. 자, 반드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5간 영업 양도의 특별 결의. 자, 요 영업 양도가 별도로 나온 거죠. 자, 여기에 지금 영업 양도 양수가 나오고 있는데 요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항목으로 뽑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업의 양도가 제5간에 이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업의 양도는 공부했지만 특별 결의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특별 결의가 되겠습니다.
이 영업양도 특별결의가 되게 되는데요. 영업양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물건이나 권리, 사실관계를 포함한 조직적, 기능적 재산을, 다시 말하면 영업재산의 일체를 그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동일성 유지, 그죠?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도한다. 동일성 유지. 자, 주주총회 특별결의 교체해야 된다. 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영업 전부 일부를 양수하거나 영업 전부의 또 임대, 경영이임 또는 타인의 영업과 손실의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죠?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특별결의사항이다. 영업양도, 양수. 자, 그죠? 자, 그런데 요 적용 범위라고 하는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회사가 영업용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죠? 자, 이 경우에 특별 결의를 요하는 사안인가? 그래서 담보를 빌리는 거죠. 은행에 담보 다 맡기고 돈 빌리는 거 담보 제공이죠. 담보 제공. 요거는 특별 결의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매도 담보입니다. 매도 담보. 매도 담보는 소유권 이전적 측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 필요 없다. 필요하다. 이런 사안입니다. 그렇죠? 자, 교재에서 6번 항목에 간이 영업 양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간이 영업 양도. 자, 간이 영업 양도라고 했을 때, 이 간이 영업 양도도 이제 시험에서 좀 굉장히 의미가 있게 나오는데요. 자, 주식회사가 영업 양도, 영업 양수, 영업 임대 등을 하기 위해서 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영업의 양도나 양수, 그죠? 자, 영업의 이러한 임대, 이러한 경우에 임대, 이러한 경우에 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이다라고, 이제 주총이죠, 주총. 주총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주총의 특별 결의를 이사의 결의로 가름할 수 있다. 이걸 이사의 결의로 가름한다, 대체한다. 이게 간이 영업 양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죠. 자, 2015년 개정상법이 회사가 이사의 결의만으로 영업 양도 등 이것들을 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을 간이 영업 양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314조의 법조문인데요, 그죠? 이 영업 양도, 양수, 영업 임대 등 행위를 할 때 총주주의 동의, 자, 기업권의 총주주의 동의가 이미 있거나, 또는 이 경우에 그 회사 주식에, 그 회사 주식에 이미 100분의 90을 보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 때, 요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굳이 요 엄격한 주주총회 특별 결의 요건 여기 필요가 없고, 그죠? 자, 이사의 결의로 가름하겠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간이 영업 양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이렇게요. 그 A 회사가 있고요. A 회사가 있고, A 회사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자회사에 있어서의 영업을 양수하려고 하는 거죠. 모회사가, 자회사니까 모회사가 자회사의 영업을 이렇게 이제 양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회사가 자회사에 주식을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죠? 요 A회사의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이사의 결의로 대체하겠다. A회사의 주총 결의를 이사의 결의로 대체하겠다. 요걸 우리가 간이영업 양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요, 이준회, 그죠? 자, 공고 이런 절차적 측면도 나오고 있고요. 자, 제6관 나오고 있는데 제6관 쪽에서 이제 일정 사안에 대해서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사안은 이제 좀 교재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회사의 뭐 합병이라든가 영업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양도한다, 양수한다, 그죠? 여기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을 수 있고 합병, 뭐 또 이 경우에 있어서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이런 것들에 대한 결의를 반대하겠다. 그 사안이 이제 그 일정 특정 사안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이 결의 반대 주주에게 나는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영업 양도한다, 합병한다, 분할 합병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난 반대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하고, 그죠? 그러면 내 주식을 사가라, 그죠? 자, 이것을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여기 이제 청구권이냐, 말로만 청구권의 말을 붙이고 실질은 형성권의 실질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게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 일단 판례는 형성권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적인 측면은 어떤 절차적 요건이 필요한 것이냐, 그죠? 절차적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결의 반대 주주의 어떤 특정 사안이냐, 어떤 사안에 대해서냐 반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주총 가서 반드시 반대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런 절차적 측면, 자, 매수청구권 행사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자, 이런 것들을 공부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반대 주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주제 이해관계 중단 영업 위치는 여기 중단할 수밖에 없죠. 영업 양도 양수, 그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에 자 매수를 해봐라, 반대할 거다 라는 포지션을 취하고 매수해봐라 라고 하는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이 어떤 소수주주의 투하자본은 횟수적 수단이죠. 기능적 측면이 그렇죠. 자, 의의가 나오고 있고요. 자, 기능이죠. 투하자본의 횟수적 수단이 될 것이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법적 성질이 교재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야 당연히 공익권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자의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자의권의 일종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요게 청구권이냐, 청구는 청에서 응해줘야 되는데요. 형성권이냐,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나타나는 권리를, 형성권이란 말 자체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가 변동한다, 발생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왜 형성권이냐, 형성권이거든요. 이게 사가라 라고 해서 의사표시만으로 성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판례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영업 양도 반대 주제 주식 매수 청구권은 자, 형성권으로, 그죠? 그러면 형성권은 상대방 응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해버리는 거죠. 사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의 성질, 회사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형성권이기 때문에 회사에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형성권을 모르는 겁니다. 자,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대한 매매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사가 되는 거다. 그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이제 언제 주식을 취득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느 사안에서 반대를 해야 되느냐. 자, 여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영업 양도, 양수, 그죠? 자, 영업의 양도나 양수, 영업의 임대. 양도, 양수, 양도는 파는 거고, 양수는 사는 거고, 임대, 그죠? 자, 영업의 양도, 양수, 임대. 자, 두 번째가 합병을 승인하는 결의, 합병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분할합병이죠. 분할합병. 분할합병에 대하여도 승인하는 결의가 되겠죠. 자, 또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입니다. 자,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 자, 다섯 번째는 이전. 여기에 사안에 대하여 자, 반대하는 주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제 절차적 측면이죠. 주식 매수 청구권의 그 인정되게 요건입니다. 회사에 대해서 결의에 반대하겠다, 그죠? 서면으로 반대 의사 표시, 통지가 요건입니다. 통지가 요건이에요. 주총 가서 반대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 요건이 아니고 통지가 요건입니다. 통지, 그죠? 자, 그래서 교재로는 이제 제3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인 절차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은 주주에게 인정되는 거죠. 주주여야 되는 것이 되겠죠. 주식 사과라 이런 얘기니까. 자, 그런데 과연 이 주주가 의결권이 없는 주주인데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냐?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인정되는 겁니다. 여기 인정돼요. 그래서 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해서도 이 경우에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회 결의 이전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통지. 그죠? 의결권이 없으니까, 의결권 자체가 없으니까 통지가 중요한 거죠. 통지. 반대하겠다는 통지. 이 자체가 매수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해서 주주에 대해서 주총 이건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소집의 통지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주총을 소집하겠다는 통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주총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총 소집의 통지를 의결권 없는 주식에도 해줘야 해요. 해줘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우리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 중요한 사안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회사에 대한 매수 청구인데 총회 결의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 결의일, 그죠? 로부터 자, 20일 이내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총회 결의로부터 2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회사에 제출해서 사주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매수 청구 기간이 종료한 총회 결의로부터 20일이죠. 요거죠. 요것을 우리가 자, 매수 청구 기간이라고 평가합니다. 요걸. 매수 청구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는 이미 그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은 체결된 거죠. 매수해야 된다는 건 대금 지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주주로부터 매수 청구를 받은 회사가 매수 청구 기간 종료로부터 2개월 이내, 즉 청구 기간이죠. 기간에 그죠? 자, 주식의 소유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할 때 회사가 언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매매대금 지급시입니다.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시. 청구기간이 만료한 때가 아니고요. 그죠? 자, 뭐 절차적 측면이니까요. 지급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럼 매수가액의 결정입니다. 지금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이니까 매매가 성사는 됐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어느 어떤 가액의 매수를 해야 될 거냐, 그런 측면이 좀 등장할 수가 있어요. 매수 가액 결정의 문제는 뭐 이건 이제 협상법이라는 겁니다. 협의가 되면 되죠. 협의가 되면 끝난 거니까. 협의가 안 되면, 그죠? 협의가 안 되면
30일 이내에 그죠?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매수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가액을 결정해 주는 거죠. 법원이 매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액 협상법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매수 가액의 결정 30일 이내에 자, 안 되면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제7과는 종류주주총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했는데 이 경우에 종류별로 주주의 이해관계가 좀 달라요. 그러면 그 종류주주에게 손해가 끼칠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주주총회와 그 종류주주의 주주총회까지 별도로 또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종류주주총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이 종류주주총회가 있을 때 이러한 이 주주총회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이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의결 종족수가 필요한 것인가 운영적 측면이죠. 자, 그래서 손해 개념 먼저 나오는데요. 종류주주에게 손해가 미칠 때라고 하면 그죠? 종류주주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종류주주 일부에 대해서도 그죠?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는 종류주주의 전부에 대해서 손해가 미치는 경우에 하나한다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손해가 발생하면 이것도 어차피 종류주주총회 필요한데 그럼 주주총회 앤드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종류주주총회는 운영적 방법적 측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하고 동일합니다. 특별결의하고 동일해요. 따라서 종류주주총회도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그리고 종류주주의 발행 주식 총수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이제 두 가지가 엔드 충족 똑같죠. 특별결의 사항이다라고 평가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교재에서 운영이 나오고 있고요. 그죠? 자, 그런 사항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